안녕하십니까. 지역 출신 인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만나봅시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릉 예총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지금도 강릉 문화예술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는 정태환 회장님을 모시고 만나봅시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초당에 살고 계신데 초당에 꽤 오랫동안 사셨죠? 네, 초당은 제가 태를 묻은 고향이니까 예. 대학교, 군대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한 20년 가까이 예. 강릉을 떠나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오늘까지 초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처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처하고 단 둘이 있고요. 예. 아들 녀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멀리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예, 예. 문화예술 인사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으신데 네.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저는 음악 공부를 했고요. 대학에서는 작곡을 공부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음악 활동을 별로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제가 저희 집에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예.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을까 싶어서 연구소를 개설을 했는데, 예. 현대예술문화연구소라고 모던 아트를 예. 토탈하는 예. 그런 이제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강릉에 뭐 국한되는 연구소는 아니네요. 네, 우리 현대예술 전반에 걸쳐서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시켜서 예.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예.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태환 회장님 하면은 강릉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별 말씀을. 그것은 아마도 강릉 예총회장의 직함을 오랫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예총회장을 하셨죠? 예총회장은 7년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게 오랫동안 한 게 아니고, 제가 강릉 예총의 사무국장으로 발을 디밀어서, 예. 그래서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현장 실무를 맡았고, 그 이후에 부회장, 회장 이렇게 해서 예총 조직과 인연을 맺고 오랫동안 활동을 예. 하다 보니까 제가 회장도 아주 오래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릉 예총하고 인연 맺으신 게 총 몇 년이십니까? 강릉 예총과 인연 맺은 지는 지금으로부터 꼭 21년째가 되는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러면 떠나신 지는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떠난 지는 지금 3년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어서 그 문화예술진흥재단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를 맡으셨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의 우리 강릉 지역의 문화 활동가 내지는 운동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예. 밖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또 예술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고향에 대한 문화 인식이 좀 남다른 데가 이시 살펴봤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강릉에 너무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문을 하게 됐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고 그렇죠. 강릉 예총이라는 것이 뭐 하는 데인지 이름조차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문화의 거리를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의 거리를 선포한 일. 그 다음에 아트센터 건립 캠페인을 한 일. 시작하셨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강릉의 문화예술이 국제교류가 거의 없던 시절에 국제교류에 물꼬를 텄고 또 청소년들의 이렇게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온 일 등등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강릉 시민들의 관심사가 강릉 아트센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진행 사항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제가 알고 있는 확인한 바로는
정부 승인을 얻어 가지고 있는 BTL 사업을 계속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경제성을 살린 재정 투자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강릉시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논지를 본다 그러면은 강릉시 재정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비용이 우리 강릉 재정으로 봤을 때 많다면 많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문화예술이 복지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앞으로의 국제적인 글로벌 이벤트들을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 수준, 문화 인식, 그 다음에 향수 욕구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시중에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 대부분 조금 호도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정의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유감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이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그 좌석 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준 것이 아니고 줄이는 것들을 검토하겠다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런데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이미 3년 전에 정부 승인이 났을 때의 671억짜리 BTL 사업이 지금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새에 계속 물가 상승은 계속 경제 위기 속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승인해준 671억이라는 돈은 상향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면은 저는 1200석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생각했습니다. BTL 사업이 뭐 아시다시피 업자가 선정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선정이 돼서 벌써 2년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건축 문제를 놓고 세부적인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BTL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전부 우리 시가 아마 얼핏 듣기에 뭐 몇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변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행이 안 된 이유 중에 두 가지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시 행정의 집행 의지라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는 우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 집행부의 그 타당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함으로 해서 집행 의지를 꺾으려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부의 목소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계속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강릉문화예술관이라는 문화예술 공연장을 대표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 450석이라고 들었습니다. 430 몇 석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타 지역의 우리 강릉시 규모로 본다 그러면 최하 1000석 이상의 어떤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400 몇 석을 처음에 기획하고 하실 그런 당시에도 이 문화예술 부분에서 종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혹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아트센터 건립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 430석짜리 문화예술관 공연장은 1987년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었고 제가 예총에 발을 담고 운동을 시작한 때는 90년도 말이니까 제가 예총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992년 3월 7일에 지금 강릉문화예술관이 준공을 했어요.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은 도리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통칭해서요. 강릉문화예술의 현재를
진단하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기입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절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첫째는 우리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의 우리들을 진단하고 네. 반성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좀 더 헌신적으로 네.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헌신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또 시나 시의회의 그 성원을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아마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제 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강릉문화예술재단, 진흥재단, 지금은 강릉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상임이사로 계셨다가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상임이사를 맡아서 3년을 임해왔어요. 네. 임해왔는데 그 상태의 시스템, 그 상태의 의지로는 도저히 문화예술진흥재단다운 재단 설립 의도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었고 큰 벽을 느꼈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태로 만들자면은 내가 먼저 일종의 설거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관두게 됐습니다. 예. 뭐 사퇴를 하신 이후의 결과를 본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 의지나 뜻이 관철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이루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책 없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어떤 확신 없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발전적으로 가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이제 설거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오히려 10년 전 회기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문화예술 부분은 그래도 전문가가 모든 직책을 또 감당하면서 발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진흥재단도 과연 전문가가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회의를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회의가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또 관으로 들어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견해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의 이사장이 지금 강릉시장 겸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릉시장님의 의지는 저는 아마 분명하다고 봅니다. 민간 주도로 전환시킨다 하는 목표는 분명하게 소신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참모들의 역할이 대단히 관료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강원도 해청 부회장 사태도 거의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뢰가 항상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이 너무 난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뜻이 다르면 떠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민감한 질문 같습니다만 강릉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강릉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강릉시의 문화예술 정책이라 그러면은요, 제가 참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제 개인의 만족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릉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장단기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건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의 최근에 시립예술단 이제 신년음악회와 관련된 후유증도 결국 그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 운영도 저는 상임하 12년이 이상 지났는데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그런 시기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강릉 시민들이 그렇게 결코 예술에 그렇게 문외한들이거나 무관심하거나 한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시민들의 의지 생각과는 아주 시민들에 대한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일방 통행으로 지내왔다 그런다면은 올해 이제 지난 1월달에 계기로 해서 아마 그런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뭐 시립예술단 물론 지금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휘자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좋은 지휘자 밑에 좋은 뭐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나오는 거고 나쁜 지휘자는 있어도 나쁜 합창단은 없다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 말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뭐 거의 그 뭐 이렇게 지급되는 사례가 일단 뭐 대기업 초봉도 못 미치는 그런 연봉으로 지금 상임을 맡고 있는데 단원들 말씀이죠. 아닙니다. 지휘자가 뭐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칭찬과 처우 개선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도 다 필요한 요구되는 사항이죠. 전제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칭찬과 그 지원에는 빈약하면서도 기대감은 굉장히 컸죠. 요구하는 건 많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들도 과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비상임 지휘자였는데 지금은 상임으로 전환이 전부 돼서 연봉제로 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있고 단원들 역시 합창단, 교향악단 단원 전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상임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죠. 근데 똑같은 그 원석이라도 가공하는 기술자의 솜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 세계이기 때문에 상임이니까 전부 프로 세계죠. 그리고 아주 독창적인 세계죠. 그렇다 그런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그 단체를 운영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전제될 필요가 있고 단원들은 거기에 따르는 자신의 전문의식을 전문가답게 자기들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냥 시민들이 박수 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연마에 충실해야죠, 항상.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능력이 여기서 고갈됐다, 이제 소진돼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떠나주셔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 뭐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뭐 외람되지만은 그 비평에 대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좀 더딜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갖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주회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비평이 좀 이게 따라가고 지금 뭐 제가 강릉시청 게시판을 조금 보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뭐 설왕설래 이러쿵저러쿵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제대로 된 비평 문화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정립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 전체가 중앙집중적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는 지방에 또 하나의 중앙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그 변방 지방들은 있잖아요. 비평가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릉 같은 지역사회에도 정식으로 비평가라는 사람들이 없죠. 공인된 그렇죠. 그런 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의 기사가 이제 비평의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건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 지식인들께서 적극적으로 비평을 해줄 필요가 있죠. 역시 비평을 비판으로, 악의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렇죠. 건강한 비판으로 발전에 그 동기부여가 되니까 건전한 비판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맡아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긍정적으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이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좀 있죠. 저희 주식회사 모아에서 좀 여러 가지 뭐 형편이 나아진다면, 뭐 좀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좀 비평하는 발전을 위한 비판이 아닌 비평을 하는 그런 뭐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데. 반가운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릉이 문화예술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화예술의 도시면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옛날하고 달라서 관광이라 하는 것이 저번에서도 제가 언급을 좀 했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관광이 계속 간다 그러면 돈만 들어가지 효율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관광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문화예술이 되는 거죠. 강릉을 관광 올 때 경포대를 오거나 오죽헌을 오거나 송교장을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커피 축제를 보러 오고 단오제를 보러 오고 뭐 기타 다른 것을 보러 오고 한평을 뭐 강을 보러 가고 산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나비 축제를 보러 가는 것처럼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지금 강릉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본다면은 과연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부족한 부분이 이 데이터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분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고 어디에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 제대로 정립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강릉 문화예술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시고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문화운동, 문화예술 전문단체 또는 문화예술진흥재단 또는 시행정의 문화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빈약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노력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해보면은 좋지 않은 타성에 많이 젖어 있어요. 오랜 전통 문화의 도시, 그리고 무슨 역사 문화의 도시, 그냥 실체는 없는데 문향 예향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온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문화예술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예술적 감각이나 인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노력해주지 않은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지역사회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통문화에만 너무 올인할 것이 아니라 현대예술 분야, 창작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서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얘기를 해주셔서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2018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뭐 올림픽은 문화올림픽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전 세계에 어느 올림픽치고 문화올림픽을 지향하지 않은 올림픽이 없죠. 예, 당연히 우리도 이번에는 문화올림픽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데 밥상이 다 올림픽이라는 밥상이 어렵사리 10여 년의 피와 땀으로 흘려서 이제 밥상이 마련지거나 하고 나니까 우리 지역 강릉 지역사회 내부에서보다 외부에서 이 젓가락 들고 문화올림픽 외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건 뭐냐? 결국은 문화올림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내지는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더 큰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어떤 자극이 되는 그런 증자라고 생각이 되지고 만약에 이 문제를 소홀히 하다가는 우리는 실컷 밥상만 차려놓고 설거지만 하다가 많은 그러한 시민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경각심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8년 당의 연도는 뭐 상당한 문화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또 활동이 되어지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전하고 그 이후가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전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인데 네. 지금부터 이제 뭐 시작이 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혹시 뭐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은 뭐 민간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또 연구소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일을 하기가 대단히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 연구소를 통해서 문화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명분 측정 또는 이렇게 여론 확산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술인들을 통한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을 올 1년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제를 좀 돌려서요. 현대문학사의 한 획을 그으신 강릉에 나온 초당 신봉선 선생님과는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관계이십니까? 네, 뭐 초등학교 사제관으로 시작이 돼서 옛날에 신봉선 선생님께서 강릉 사범 부속국민학교의 교사로 계실 적에 제가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봉 선생님께서 강릉 예총을 지역사회 요망에 의해서 예총 회장을 이렇게 수임하시면서 저를 다시 찾으셔서 그래서 함께 이게 지역의 문화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선생님 열심히 잘 모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전에는 좀 화면에 좀 이렇게 뵐 수 있었는데 요즘 총 못 뵀는데 뭐 근황이 뭐 비교적 건강하신 편인데 올해 우리 신봉 선생님께서 80이십니다. 80이신데요.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지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그 집필은 계속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릉 출타가 그렇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초당 갤러리라는 전시관을 운영 중인데, 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초당 갤러리는 지금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를 개관할 때부터 종이 작품, 종이 예술품들로 전시를 상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하반기는 계속 종이 작품들, 종이 예술 100년 전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올 봄부터는 조금 기획전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봉선 선생님도 앞에 그 홀을 초당이라고 붙였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운영하시는 갤러리도 초당 갤러리인데 물론 오래 사셨기 때문에 남다르게 애양심이 있으실 걸로 생각되지만 뭐 초당마을 자랑 좀 부탁합니다. 초당요. 초당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 누우면은 저녁에 조용한 밤에 누우면은 창밖에 멀리서는 강문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리고 옆에 솔밭에 소나무 부대끼는 소리. 이런 소리가 고스란히 제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라서 유적지로 지정이 돼서 조금 재산권의 피해는 좀 보고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동네죠. 예. 뭐 최초의 한글 소설이 나온 네. 그 홍길동전 네. 그 산지기도 하고요, 그죠? 네네. 어떤 여기 지금 그 허균 헌안설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어떤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뭐 옛날 어떤 부분들을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텐데. 기대가 크죠. 요즘 최근에 1박 2일 방송 프로그램 이후에 부쩍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안초당 이제 난설원 공원, 난설원 이제 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 옆에 지금 녹색 시범단지 조성 기반 시설 사업들이 올해 착공이 되고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이 강릉의 이 초당이 강릉의 어떤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그렇죠. 초당 마을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고 뿐만 아니라 강릉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주민들이 좀 더 앞으로 의식도 바꾸고 생활 환경도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선양 사업 내지 추모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어떤 문화 프로젝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고 그 개인이 이걸 해나가기에는 상당한 그 뭐랄까 과제들이 많죠. 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좀 시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 발굴에 좀 관에서도 많이 좀 나서서 아이디어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도 아끼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작년 늦가을에 이 마당 앞들에서 갤러리 콘서트 마당에서라는 야외 음악회를 여시는데 취지와 반응은 어떠세요? 반응은 아주 재미있어 있었고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초당마을의 그런 어떤 작은 어떤 그런 예술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또 테스트 해 보고자 시작을 했던 건데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또 장소도 뭐 실내외를 막론하고 작든 크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연세대 강릉 동문에서 주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뭐 또 다른 부분에 주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살림이 별로 풍족하지 못하니까 우리 대학 후배님들께서 이제 비용을 뭐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은 그래도 후원을 해줘서 그래서 더 자리가 더 풍성하고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여기 동문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여기 후배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연주회 때도 저도 와봤습니다만 자제분이 출연해서 관심을 이렇게 모았는데 자제분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제 아이는 지금 독일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미 독일에 간 지는 벌써 3년째 막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쪽 서양음악의 본고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막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클라리넷 전공이죠? 그렇습니다. 뭐 회장님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좌우명이 제 이메일 아이디가 지행입니다. 지행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배운 것을 고향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일찍 젊어서 남들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귀향을 했고 또 귀향을 해서 그동안에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부단히 공부하면서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예. 그리고 실천하면서 우리도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좀 먹었으니까 후배님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그런 그야말로 지행하는 막 강릉 시민으로 남고자 합니다. 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도 같이 네, 겹여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갤러리에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요. 예. 그리고 바깥으로는 우리 자나깨나 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를 계속 찾아서 그야말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릉의 문화 발전을 뭐 끝으로 논한다 그러면은 네. 결국은 문화예술 관계자들이나 뜻 있는 분들이 네. 뜻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주소로 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한데 모일 수 있는 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강릉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어떤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예술 문화가 예. 우리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그렇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고 또 평가되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예. 그러자면 그 일선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그 일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정성을 다하고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시민사회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먼저 창의 열기를 더욱 더 발휘하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성원을 얻어내고 그것이 지역을 감동시키고 네. 그리고 지역의 그 어떤 테마가 돼서 그래서 우리 강릉 지역사회가 밝고 활기차고 주민들의 삶은 풍요롭고 그리고 미래가 네. 밝은 네. 그런 사회로 가자면 가장 돈이 덜 들면서도 효과적인 방향이 예술 문화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그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특히 창작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시고 예. 성원을 좀 더 많이 보내주시고 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이렇게 대답에 응해주신 정태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진흥재단 상임이사나 또 그 강원도 예총 부회장직을 내놓으실 때는 일선에서 물러나신 줄 알았더니 오늘 제가 대담을 나눠보니까 상당한 여유를 갖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2018 동계올림픽이 정말 문화의 올림픽이 되도록 여러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